그렇게 해주고 나서 효과를 제가 정말 3일 만에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요철 스킨케어의 핵심은 저는 1등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제 있는 피지 알맹이들이 좀 정리가 되는? 제가 다른 것도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발라봤는데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세럼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안녕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뭘 해도 안 없어지던 요철을 없앤 스킨케어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 들떠있을 거예요. 왜냐면 효과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어이없게 많이 봐가지고 제가 하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흥분 상태거든요. 오늘 요철 때문에 고민인 피탐찌들 진짜 빠르게 감기 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요철 고민이 있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마 작년부터였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작년, 그러니까 31살 여름 때부터 원래 약간 있었던 이 요철 부위들이 그 시점부터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피탐찌들은 어떤 거를 요철이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눈 밑에 그리고 코 벽 쪽에 보면은 이게 블랙헤드 피지랑은 약간 다르게 닭살같이 생긴 우둘투둘한 그 표면이 부각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요철이라고 부르는 부위들은 여기부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차올라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어떤 시도를 했냐면 평소에 제가 각질 제거 성분이 워낙 잘 맞고 효과를 많이 봤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에 피지 알맹이들이 찬 애들이다 보니 각질 제거를 잘 해주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요철 원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특히 수분이 부족할 때 더 요철이 부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효과를 제가 정말 3일 만에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자세히 보면 원래 있는 모공 구멍이구나 정도로만 보여요. 지금 제가 맨 얼굴이거든요. 스킨케어부터 세안 방법까지 피탐찌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카메라 렌즈를 좀 더 선명한 걸로 바꾸고 올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토너를 듬뿍 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저는 평소에 제가 잘 쓰는 토너를 이렇게 공병 미스트에 담아서 세안 직후에 충분히 뿌려줘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흡수를 시켜주고 한 번 더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요철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을 때, 특히 수분이 부족할 때 더 부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너처럼 제형이 가장 가볍고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 제형을 평소보다 더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토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분 잘 채워주고 평소에 사용했을 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제품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좀 부족하면 한 번 더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이 충분히 먹여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스트 공병에 굳이 덜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토너를 이렇게 손에 덜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쓰다 보니까 뭔가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자체가 균이 번질 것 같고 약간 찝찝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미스트 공병에 덜어서 쓰는데 진짜 잘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토너가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양이 잘 안 닳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덜어서 쓰면은 그냥 수시로 계속 뿌려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평범하게 발라줄 때 짱짱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고요. 두 번째 단계, 이때는 조금 더 중요한데요.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세럼이나 앰플 제품을 써주는 거예요. 굳이 제가 왜 레티놀 제품을 쓰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소에 바르듯이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줘요. 제가 바르는 제품은 이제 비타민이랑 레티놀 성분이 같이 섞여진 제품인데 저는 꼭 굳이 비타민이랑 이렇게 레티놀 제품이 섞여져 있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레티놀 성분이 함유가 된 세럼 제품을 두 번째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왜 이 레티놀 제품을 두 번째에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다양한 여드름 연구나 스킨케어 제품들, 피부의 변화가 강력한 제품들 다양하게 써봤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이 요철에 가장 효과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디페린 겔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도 디페린 겔 진짜 여드름 심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게 어떤 제품이냐면 메인 성분으로는 비타민 A 유도체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보통 먹는 여드름
여드름약, 유명한 그 피지 조절제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는 개념의 연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피부과에서 이제 처방을 받는 스티바 A 있잖아요. 거기랑 메인 성분이 동일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1세대냐 3세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디페링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려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는 진짜 강력해요. 강력하고 좋은데 문제는 초반에 딱 바르면 피부에 자극감, 극강의 건조함, 간지러움, 일시적으로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더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꾸준히 발라가지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에 이제 껍질이 한 겹이 아예 벗겨지면서 난생 처음 보는 내 피부 결이 새 거가 나오거든요. 진짜 새 거가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 효과뿐만 아니라 그냥 피부 결 자체가 아예 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 피부 보면은 이런 데가 되게 맨들맨들하고 뭐 하나 튀어나온 그런 피지라든지 요철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디페링겔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도 스킨케어 제품들 안에서 비슷한 성분인 레티놀이 들어간 걸 한번 써보자 하고 두 번째 단계에 발라줬는데, 확실히 다른 세럼을 두 번째에 바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비탐씨들이 그걸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저는 레티놀 세럼 말고 레티놀 크림이 있는데 그냥 크림으로 바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림 단계보다는 세럼 단계, 두 번째에서 레티놀 단계를 발라주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게 화장품 제형이 토너, 세럼, 크림 이런 순서로 가는 게 흡수가 앞쪽으로 갈수록 더 빨리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발라봤는데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세럼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단계에 레티놀 성분이 함유된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크림 단계 나오는데, 크림은 여러분 오늘 특이하게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에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평범하게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발라줄게요. 그냥 이거를 평범하게 크림 바르듯이 얼굴 전체에 발라줘요. 여기까지는 비탐지들이 뭐가 다른 거지? 하고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크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 비탐지들이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소 부위에 바르는 걸로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국소 부위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얼굴 전체 크림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침 저녁에 그냥 크림 단계에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는데, 지금 궁합을 한번 보시면 유수분 밸런스랑 피부 장벽의 효과를 본 토너, 그 다음에 레티놀 세럼, 그 다음에 진정의 효과가 좋은 크림,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레티놀 세럼 이후에 제가 이 크림을 바른 이유가, 우선 레티놀이랑 비타민 제품들은 그 제품의 특성상 자극감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마무리감이 쫀쫀한 혹은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피부가 좀 쫀쫀하고 찐득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이 다른 크림보다 피부에 그냥 쏙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비교적 앞단에 이렇게 수분이랑 보습감을 짱짱하게 넣어준 거를 깔끔하게 중화시켜주는 제형이라 저는 이런 식으로 궁합을 맞춰서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 효과 말고도 이 제품 그냥 발랐을 때 유수분 밸런스가 지성 피부 기준으로 더 잘 맞춰지는 효과가 있어서 요철 스킨케어의 가장 중요한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발라주고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거는 좀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요 크림팩 단계는 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좀 수분크림, 근데 그 중에서도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수분크림을 활용해서 그냥 피부에 이렇게 알로에 젤처럼 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요철이 여기 눈 아래, 코뼈, 그 다음에 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눈썹 이어진 부위, 여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넓게 발라줍니다. 꽤 많이 도포를 해줘요. 이게 크림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바르는 이 토리튼 제품이 듬뿍 바르면 진짜 알로에 젤이랑 비슷하거든요, 제형이. 그래서 이렇게 발라놨을 때 시간이 지나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좀 느껴지잖아요. 제형감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는 이제 아침에 세안을 하면 만져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는 동안에도 피부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해도 약간은 그 화장품
화장품 제형이 남아있는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분크림도 써봤는데 이 제품이 가장 크림팩용으로는 적당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막 양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듬뿍 발라주고 자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주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피부관리사 자격증 준비를 할 때 그 시험 과정 중에 크림팩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막 모델링팩, 석고팩까지는 알아도 크림팩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크림팩 효능이 뭐냐면 이렇게 막 지복합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에 맞게 크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복합성 피부다 하면은 유존이랑 T존을 다른 크림을 바르거나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는 그냥 씻어내주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는 수분을 더 넣어줄 수가 있고, 지성 피부한테는 좀 pH 조절을 해주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한번 좀 요철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미친 척하고 요거 크림을 듬뿍 피부에 발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뭔가 요철이 좀 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불어서 그냥 불어가지고 연해 보이나 보다 했는데 3일이 됐을 때는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효과가 느껴져서 이거 100%다 해서 지금은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냥 바르고 자면 되니까. 그래서 양을 많이 쓰니까 평소보다 좀 양이 팍팍 단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진짜 요철 스킨케어의 핵심은 저는 1등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첫 번째로 꼭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C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크림을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발랐던 크림은 피부 속으로 진짜 깔끔하게 흡수가 다 들어가 버리는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림을 먼저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서 한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철 부위는 이렇게 크림팩처럼 얹어질 수 있는 제형으로 한 번 더 두툼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약간 얘로 방패를 한 번 더 입혀주는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막 크림 아무거나 얼굴 전체에 듬뿍 발라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요철에는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걔네들이 있던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작은 모공처럼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요철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강조되었던 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요철은 진짜 막 짜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수분을 넣어줘가지고 애들을 가라앉혀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롬 해주면은 스킨케어 루틴은 끝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듯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부탐찌들은 제가 쓴 스킨케어 그대로 따라서 안 쓰셔도 된다. 근데 크림팩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요철에 효과 본 거 1등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이따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그 세안 방법에서 나오고, 3등은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두 번째 단계에 발라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킨케어 단계는 크림팩이랑 레티놀 세럼 요렇게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토너나 얼굴 전체에 발랐던 크림은 그냥 평소에 잘 쓰는 제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세안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세안 방법에서는 그냥 평소에 쓰는 클렌징 폼, 효소 파우더 이런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되 실리콘이 달려있는 브러쉬 제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물로 헹궈내기 직전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가 달려있고 맞은편에는 모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모가 좀 이상해요. 불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가 달린 제품이 있으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먼저 충분히 피부를 한 20번 정도 불려줘요. 이렇게 어프 해가지고 불려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마사지 해준 다음에 물로 헹궈내기 직전에 이걸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미지근한 물로 피부가 불려져 있고, 그 상태에서 요철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제 있는 피지 알맹이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모공 브러쉬 모로도 해봤는데 그걸로는 약간 효과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리콘 브러쉬가 강력해요. 그리고 포레오 그 진동 기기 같은 제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거 사용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서, 그냥 비타민C들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 구매해가지고 그냥 딱 물로 헹궈내기 직전에 가볍게 이렇게 요철 부위 마사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제가 요철 스킨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은 크림팩이랑 요철 부위 마사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꼽으라면은 이제 레티놀 세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요 두 개는 진짜 생각보다 간편하잖아요. 또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비타민C들 진짜 집에 있는 거 활용해서라도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효소 파우더로 이제 세안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그때는 굳이 잘 안 하게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 가루로만 세안을 해도 마사지 효과가 충분하거든요. 그 알맹이들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 롤링 마사지를 해주면 각질이나 이제 피지 결석화된 애들, 블랙헤드 제거되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느껴서 파파레사피 호수 파우더 쓸 때는 굳이 요거를 같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안을 해주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스킨케어 루틴을 해주면은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느낌으로 느꼈던 거는 그 다음날 바로 느꼈고, 확실하다고 느낀 거는 3일이고, 진짜 2주 정도 됐을 때는 와, 이 정도로 요철이 연해진다고? 라고 느꼈을 정도여서 비탐지드 진짜 요철 때문에 힘드신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꼭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탐지드의 번외편,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방법인데요. 약간 시너지가 높아지는 방법이어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다 챙긴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크림팩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거 세안할 때 이렇게 요철 부위 마사지 하는 거, 그거를 두 번째로 챙겨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좀 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렴이랑 고렴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몽드 같은 경우는 파하 성분이 지금은 리뉴얼돼서 10%가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하만 그렇게 들어간 거고, 에피노버 같은 경우는 아하, 바하, 라하, 파하,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물성 추출물 각질 제거 성분 해가지고 총 9개가 이제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품군으로 따지면 필링 제품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요철이나 피부 결이 어느 정도 케어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피부에 좀 삐까번쩍한 광을 내주고 싶다 할 때, 이게 피부 전체적으로 그 은갈치 같은 광이 나는 피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피부 화장도 정말 잘 먹고 해서, 혹은 이 제품을 스킨케어 두 번째 단계에서 듬뿍 발라주거나 선택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형감으로 따지면 이 제품이 엄청 워터리한 편이어서 지성이고 좀 끈적이는 거 싫어하고 가벼운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호하실 거고, 마몽드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보습감이 진짜 짱짱해요. 건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짱짱해서 이거는 좀 타임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진짜 편한 게 그냥 바르고 자기만 하면 돼서 일단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철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건강해 보이는 속광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비탐지들이나, 요즘에 또 환절기라서 장각질들 허옇게 뜨는 거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진짜 그것 때문에 화장 뜨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블랙헤드나 피지, 장각질 한 번에 좀 싹 정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요철 고민이랑 이게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럴 때 부가적으로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이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효과 미치게 보고 있는 요철 스킨케어 루틴이랑 세안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진짜로 이거는 못 없애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탐지들한테도 작년부터 제가 요철에 효과 좋은 방법 알게 되면은 꼭 들고 오겠다 했는데, 이게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또 비탐지들한테 들고 올 수 있어서 뭔가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승리한 것 같은, 요철들을 없애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낸 것 같은 그런 뿌듯함도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들떠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비탐지들도 효과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그 크림팩, 두 번째는 세안할 때 요거 실리콘 브러쉬로 마사지 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레티놀 성분의 세럼 바르시는 거, 요렇게는 진짜 꼭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효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